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봅니다. 법적 절차와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안전하게 가을의 정취를 전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생동감을 주제로 한 3인 작가 초대전을 소개해드립니다. 하남시가 매주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안교회 방역팀에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앞으로도 시와 이웃을 위해 힘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동성애 옹호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교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현재 위원회 심사 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절차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단계를 밟습니다. 발의와 제출을 거친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회부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는데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고 공포 시행됩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에 회부된 상황. 161개 법안 중 123번째 법안으로 심의 순서가 배정됐으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 전문가들은 상임위의 심사가 법안 제정 여부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조언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대적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아직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상정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법안의 경과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평소 같으면 문화생활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지만 올 가을은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열린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해와 달 아래 자라난 보리들. 꽃나무가 흐드러지게 핀 도로 위에 여행 가듯 길을 지나는 차도 있습니다. 강렬한 색감의 꽃은 당장이라도 향이 날 듯 생생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줄 전시가 찾아왔습니다. 백석문화예술관, 보리생명미술관이 주최한 3인 작가 초대전. 생명, 동경, 감동, 생동감입니다. 코로나19로 단풍 구경도 자제해야 하는 올 가을. 주최 측은 작품을 통해 예술적 생명력과 더불어 가을이 줄 수 있는 정취를 전하고 싶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 대학교 백석문화예술관 이 전시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우리가 온라인 그 전시회를 유튜브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전시회는 김일혜, 강인주, 박영대 화백이 참여했고 총 33점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김화백은 소박하지만 강렬한 감성의 작품들을 선보였고 강화백은 자연의 생명력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보리 작가로 불리는 박화백은 보리를 상징화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주어져 하는 것을 더 단순하게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각인을 해서 선을 각인을 해서 확실하게 핵심적인 것을 아주 뚜렷하게 표현되는 그런 작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한편 전시는 발열 체크, 관람객 사이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지침에 맞춰 진행됩니다. 또한
오는 19일부터는 온라인 전시로도 이어져 전시관을 찾지 않고도 유튜브를 통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하남에 있는 성안교회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한 공헌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성안교회 방역팀은 올해 2월부터 매주 시내버스 정류장과 지역 인근 상가를 비롯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에서 방역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방역에 힘써왔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안교회 방역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와 주변의 이웃을 위해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수수반 철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첫 회의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정치부 실행위원회는 명성교회 수수반 철회 헌의안에 대한 결론을 끝내 내리지 못하고 오는 11월 3일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홍정 총무 해임권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련 헌의안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밝혔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연합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차별적 금지 법안에 따라 특정 신념과 주장을 처벌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기관인데도 차별금지 법안은 국가인권위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과도하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해외 자매 교단인 네덜란드 개혁교회와의 관계 단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올해 총회에서 여성 안수를 최종 허용한 것과 관련해 고신 측 관계자는 고신을 비롯한 자매 교단 소속 많은 교회의 재고 요청에도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여성 안수를 최종 확정했다며 관계 단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연기된 정책총회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관하여를 주제로 공동기획 포럼 제1회 신학자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기성 지영은 부총회장은 기조 강연에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피소된 사람은 차별행위가 없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며 법적 적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안 통과는 반대하지만 한국교회는 성적 소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NS로 진행한 이날 포럼은 서울신대 박영환 교수의 사회로 전윤성 미국 변호사의 강의와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교회 등을 주제로 한 서울신대 교수들의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고려파 교회 연구소가 창원 명곡교회에서 제7회 법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예장 고신 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우리는 고려파 선배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잘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노회사나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부 포럼에서는 고려신학대학원 예배학 문화랑 교수가 특강을 진행하고 성희찬 안동철 목사, 강종환 장로가 발제자로 나서 돌트교회 정치와 고신교회 헌법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장로 합창단이 창원 세광교회에서 단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취임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역해 의의 면류관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취임식에서는 직전 단장인 재건 아름다운 교회 박태호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34, 35회기 단장으로 취임하는 임명곤 장로에게 단기와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장로 합창단이 합창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복음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987년 창단한 경남 장로 합창단은 경남의 복음화를 위한 순회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순천노회가 144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광양 동산교회에서 열린 노회에서 노회장 허길량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며 서기 고시부 보고와 각 상비부 보고 등 회무 처리와 목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는 노회장 김원영 목사의 진행하에 부서 보고를 비롯한 각종 회무 처리와 목사 임직식이 이어졌습니다. CTS 뉴스는 올해 선출된 각 교단의 신임 총회장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이건희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힘들겠지만은 이게 다 주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상자 속에 어린 모세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 교단들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또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삼민족을 이루시고 또 전 인류 구원을 위한 민족 탄생을 이루신 역사가 있었고 또 노아의 방주는 역시 생명지향적인 그런 역사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게 되면 교회들이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참으로 생명지향적인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고 또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 사용했던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1년이라는 임기가 사실 모든 교단에 산적해 있는 모든 일들을 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시간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역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중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단의 현안 중에는 이 아카데미 문제가 아주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교단이 참 기도하면서 또 집단적인 지성을 동원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풀어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신학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지금 잘 풀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40년 전쯤에 출발했던 이 종합대학 이제 그 정신도 살려가면서 신학 교육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지 또 그 방향성은 어떠해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총회가 105회 총회가 지금 정회 상태입니다. 이제 속회를 해야 될 터인데 속회를 해서 조직 보고를 받고 또 헌의안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대면 총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하는 게 저에게 맡겨진 큰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성 목사 부총회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 4년에 총무님이 새로 선출이 되셨는데 어떻게 협력해서 교단을 잘 읽어 나가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성 부총회장님이나 또 새로 선출된 총무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고요. 특히 우리 개신교의 주요 교단 역사 중에 여성 부총회장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게 뭐 관심사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교단의 성향으로 볼 땐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여성 부총회장에 대한 관심은 고마운데 오히려 그런 것이 부각됨으로 인하여서 좀 역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당연한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대에 신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이분이 교계 또 우리 뭐 교단 일뿐만 아니라 또 대사회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우리 교단의 성장과 성숙에 많은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선출된 총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대 신학을 같이 했던 그런 분이시고 또 교계뿐만 아니라 또 해외 선교 사역에도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성 그리고 현안 문제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가실 그런 총무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분 다 협력, 대화 관계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사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흥은 사실 저희가 소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단 차원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근본에 우리 교단의 배구의 총회 주제가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는 이것은 우리 종교개혁 정신으로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종교개혁 정신이야말로 성서로 돌아가자고 하는 본래 정신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역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른 방향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도 해왔던 역할처럼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코로나로 다들 어렵다고 말들 하는데요. 교단사나 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역자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야말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고 또 은총의 시간들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마치 그 갈대상자 속에 있는 어린 모세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생명지향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 깨달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 은총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힘내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상황을 희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들 모든 교회 또 한국의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